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의 중국증권사 리포트 읽기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중신증권이 6월 14일에 발간한 시황 리포트를 공유드렸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중신증권이 6월 20일에 발간한 시황 리포트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쭉 직역할 테니까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화면은 안 보셔도 되고 제 음성에 집중하세요. 리포트 제목은 博弈交易退潮强化盈利驱动 번역하면 증시자금 힘겨루기 매매 썰물, 기업이익 견인 로직 강화. 총 4개 파트로 구성되는데 첫 파트는 중국 증시의 자금 흐름, 향후 전망, 핵심 요인을 다뤘고 두 번째 파트는 글로벌 환경에 대해 분석했고 세 번째 파트는 투자 전략,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 업종 전략입니다. 네, 시작할게요. 첫 번째 파트 제목은 힘겨루기 성격의 매매는 썰물, 다음 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 기업이익이 점차 주요 견인력이 될 것. 이하 세 단락입니다. 첫 단락 소제목은 장외자금 관망세 비교적 강하고 증시자금의 위험자산 선호도 반락.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은 지금 관망세가 비교적 강해서 자금 유입 규모가 제한적이다. 외국인 자금은 5월부터 지금까지 순유입이 뚜렷이 둔화됐다. 중국 국내 공모펀드의 신규 출시는 미적지근했고 평균 발행 규모는 2020년 초의 수준까지 밖에 회복하지 못했다. 최근 기존 발행 공모펀드의 환매 압력이 상대적으로 컸는데 중신증권의 조사에 의하면 4, 5, 6월 현재까지의 샘플 펀드의 일평균 환매 대비 청약 비율을 분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9.5%인데 6월은 현재까지의 순환매율이 이미 올해 3월 증시 조정 당시 수준을 초과했다. 포지션에 있어서 상위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는 매도하지 않았고 소형 사모펀드의 한머니는 최근 급진적인 주식 매수를 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포지션은 과거 평균치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즉 관망세가 여전히 뚜렷하다는 것이다. 증시 자금의 힘겨루기는 계속됐지만 위험자산 선호도는 반락했다. 레버리지 자금은 상해와 심천 양 거래소의 거래량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었지만 그중 신용거래 비중은 이미 5월 중하순의 10.2%에서 6월 현재의 9%로 떨어지는데 신용거래 비중이 활발한 증시거래와 괴리가 발생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비기관 투자자들의 이번 매도에 따른 힘겨루기 장세는 점차 썰물로 될 것이다. 이어서 둘째 단락 소제목은 장세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점차 강해지면서 7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으로 7월 반기 실적 시즌이 점차 다가오고 있고 중국 국내 단기금리는 계절적 영향으로 6월 말에 아마 상승할 것이고 고도로 일치한 컨센서스 하에 최근 장세의 유지 기간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점점 커질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거래소에서 변동성이 매우 높은 종목에 대해 거래 정지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든 자일린社등 언론에서 보도한 많은 은행들이 예금 금리에 대한 권한 관리를 조정했다는 내용이든 이런 내용들은 다 최근 정책 면에서 능동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투자자들의 행위가 계속해서 증시 스타일을 주도할 것이며 7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투심의 변화는 증시 변동성을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 소제목은 단기로 보고 단기로 하는 힘겨루기성 매매는 약화, 기업이익이 점차 주요 견인력이 될 것.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증시는 자금이 활발한 환경에서 밸류에이션 탄력이 더 중요한 플러스 요인이었는데 시총이 작고 펀더멘털상 딱히 뭐가 없는 중소형주들이 더 주목받았고 힘겨루기식 매매의 핫 이슈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힘겨루기식의 매매가 썰물처럼 줄어들고 반기 실적의 집중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업 이익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6월 19일까지 중국 증시 중 250개 기업이 2021년 반기 실적 잠정치를 공시했는데 이 기업들의 순이익 상하한 평균치로 계산하면 2분기 순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84%나 된다. 그중 자동차, 비철금속, 교통운송, 철강, 기초화학, 석유화학 등 업종의 증가율이 앞섰다. 여기까지가 첫 파트이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제목은 글로벌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은 막바지로 주요 자산 중 중국 A주는 여전히 아주 매력적. 세 단락입니다.
첫 단락 소제목은 이번 글로벌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은 막바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의 괴리는 점차 개선 중이고 국제 원자재는 공급면의 제약이 완화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은 능동적으로 관리했고 미국은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됐다. 이번의 단계적 인플레이션은 이미 막바지에 근접했다. 또한 TIPS, 즉 미국 물가 연동 국채가 전체 미상환 미국 국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월부터 낮아졌고 같은 기간 동안 미 연준이 보유한 미국 물가 연동 국채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미 연준이 이미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글로벌 주요 자산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달러 지수는 금주 2%나 오르면서 홀로 출중했다. 리포트 발간일이 6월 20일이니까 여기서 금주는 지난주 6월 14일부터 6월 18일을 말해요.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다. LME 구리 선물 가격이 8.5% 하락, 알루미늄 선물이 3.1% 하락했고 브렌트유 가격도 주중에 고점을 찍고 하락했다. 금주의 미 국채금리 수익률은 상승했다가 그 후 하락했다. 이렇게 이번 글로벌 리플레이션 트레이딩도 이미 따라서 막바지에 근접했다. 이어서 둘째 단락 소제목은 충분한 컨센서스 속에서 미 연준의 정책은 스케줄대로 진행될 것이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미국 FOMC 등과 같은 관건적인 시점에는 여전히 비교적 민감하지만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스케줄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컨센서스는 비교적 충분했다. 6월 FOMC 정례회의 결과는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기준금리와 양적 완화 자산 매입 규모를 변화시키지 않았고 점포도와 경제 전망치 등은 현재 미 연준이 이미 향후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미 연준은 계속해서 시장 컨센서스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시킬 것이다. 속도에 있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8월의 잭슨홀에서 자산 매입 규모 축소에 관한 신호를 낼 것으로 보이나 부진한 취업 상황의 제약으로 인해 자산 매입 축소는 아주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며 2022년 상반기에 가서야 실제로 규모를 축소할 것이고 2023년에 가서야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셋째 단락 소제목은 글로벌 주요 자산에서 중국 A주는 여전히 매력도가 아주 높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번 미국의 테이퍼링은 2013년이었는데 당시 5월에 신호가 나온 후 12월에야 정식으로 축소했다. 당시 MSCI 신흥국 지수가 4.6% 하락하면서 당시 보편적으로 상승한 선진국 증시와는 확연히 달랐다. 종신증권은 이번에는 2013년 당시와 유사한 리스크가 폭발할 가능성은 낮고 특히 중국 A주의 리스크 폭발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첫째는 지금 신흥국 증시의 전체적인 잠재적 리스크는 지난번 미 연준 테이퍼링 때보다 뚜렷이 약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과 경기 회복 가속화는 신흥국 시장의 통화 환율과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의 강화에 유리하다. 또 일부 신흥국의 중앙은행은 이미 선제적인 금리 인상 방식을 통해 자본 유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둘째는 상해종합지수의 밸류에이션 분위수에 비해 기타 주요 증시는 더 낮고 거기에다 중국은 코로나 통제 성과가 글로벌 대비 현저히 앞섰고 안정적인 거시경제와 유동성 환경을 고려하면 중국 A주는 여전히 신흥국 시장 중의 핵심 자산이고 또 글로벌 주요 자산 중에서의 매력도도 여전히 아주 높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인 글로벌 환경에 대한 분석이고 이어서 세 번째 파트는 앞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하고 투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 단락입니다. 소제목은 증시 자금 힘 겨루기 썰물, 기업 이익 견인 로직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외 자금이 관망하고 장내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도가 약화되는 가운데 최근 장세의 유지 기간에 대한 시간적 제약은 점점 커질 것이고 단기로 보고 단기로 매매하는 증시 자금의 힘 겨루기성 트레이딩은 곧 썰물이 될 것이고 투자자 행위의 주도하에 증시는 7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비교적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3분기에 중국 A주는 장세의 전환기에 들어설 것이며 증시는 기존의 평정기에서 공진 상승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중국어에서 공진 상승기라는 건 대체로 여러 업종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장을 말해요.
7월에 들어선 후 기업이익이 밸류에이션을 대체해 증시의 주요 견인력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국내 거시경제 운행과 시장 유동성 환경이 전체적으로 평온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익 증가율이 낮아지고 신용 리스크가 커지고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등 이런 노이즈들은 일정한 기간을 통해 확인하고 해소해야 한다. 투자 전략에 있어서 중신증권은 단기 매매 사고방식을 약화하고 시끌벅적한 환경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하며 기업이익 견인 로직을 강화할 것을 건의한다. 네, 이어서 네 번째 파트는 업종 투자 전략입니다. 제목은 성장 분야 자산 배분 강화, 정책 테마와 반기 실적 장세 주목, 세 단락입니다. 첫 단락 소제목은 호경기인 성장 분야에 대한 자산 배분 강화이고 내용을 담아갔습니다. 성장주 로직에 대한 중기적인 인식은 계속 향상될 것이다. 증시 스타일에 있어서 경제 운행과 유동성 컨센서스가 평온한 것이 배경하에 산업 공간이 크고 복합 성장률이 높은 업종은 이익 사이클 하향의 제약을 덜 받고 성장에 따른 프리미엄이 향상될 것이다. 정책 환경에 있어서 올 하반기의 정책 중심은 녹색, 혁신, 공유 등 테마하의 장기 고품질 발전에 더 집중할 것이며 관련 정책들의 집중적인 발표는 성장 분야에 더 유리할 것이다. 밸류에이션 로직에 있어서 최근 바텀업 방식의 자본 지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성장 분야의 장기적인 성장에 확실성을 더해줬고 분자 쪽에 대한 컨센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성장 분야의 밸류에이션을 지탱해 줄 것이다. 업종 배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신에너지, 과학기술 국산화, 국방안전과 스마트 제조 등 4개 컨셉트를 추천하고 증시가 변동 속에서 조정될 때가 투자 기회다. 이어서 둘째 단락 소제목은 정책 발표에 따라 부각되는 테마의 주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고품질 발전 컨셉트하의 혁신, 녹색, 공유 등 테마 외에 단기적으로는 세부 정책 발표 가능성이 높은 테마에 주목할 것을 건의한다. 해남성 그리고 상해 포동신구 관련 시범 정책이 나온 후 광동성 주해시 헝진 신구의 개방 확대 관련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대의 보상식 발전, 즉 군비 확대 견인하에 군수업종도 테마성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어서 셋째 단락 소제목은 반기 실적 예상치 상회가 가져다줄 매매 기회에 주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공시된 상황으로 보면 자동차를 포함한 일부 성장 제조업의 반기 호경기가 더 검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기 실적의 확실성과 탄력이 비교적 큰 업스트림 원자재 분야에 대해 중신증권은 여전히 사이클 로직을 약화해야 할 것으로 건의하며 업종 반등이 더 좋은 매도 기회를 제공했다고 본다. 끝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코로나 반복, 백신 접종 예상치 하회, 중미 과학기술 분야 마찰 심화, 국내 경기 회복 진도 예상치 하회, 국내외 거시 유동성 긴축 컨센 상회 등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중신증권이 6월 20일에 발간한 중국 시황 리포트를 공유드렸고요. 지금까지 찐중토였습니다.